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출산을 일주일 앞둔 만삭의 몸으로 시댁 제사상을 차리던 제가 우연히 녹음된 휴대폰 속 대화를 통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계획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애만 낳으면 필요 없다는 말과 함께 제 건강 상태를 이용하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날 식탁 위에서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제 인생과 가족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 외곽의 30평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35살 오미정입니다. 지금은 출산을 코앞에 둔 만삭 임산부이고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시댁 행사와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언니의 소개로 용기를 내어 제보하게 된 실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출산을 앞둔 며느리에게 제사상을 혼자 차리게 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가 무겁게 앞으로 쏠려 허리를 펴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당연하다는 듯 일을 지시했습니다. 주방에는 전 냄새와 탕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제사 재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이상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를 도와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 괜찮아? 형식적인 한마디였지만 눈은 전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발목이 붓고 배가 단단하게 뭉쳐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윤복순 여사는 부엌 문턱에 서서 음식 순서만 확인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사는 정성이야. 며느리가 해야 복이 들어오는 거지.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명절과 제사는 늘 제 몫이었고 임신 9개월이 된 지금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만 확인하고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 실수로 녹음 버튼이 눌린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배 아래쪽이 묵직하게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사상에 올릴 나물과 전, 탕을 모두 준비해야 했기에 쉴 수 없었습니다. 재료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안방 옆 창고에서 접시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방 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들리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애만 낳으면 끝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재산 나눠줘야 하잖아. 조금만 참으면 돼. 이번에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투는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약하고 만삭이니까 더 조심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고 두 사람은 마치 아주 평범한 집안일을 상의하듯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대화의 중심에는 저와 뱃속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마치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가 아주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서 있는 제 모습이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전을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이 따끔했지만 통증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대화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와 음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창백해?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제사상 위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제사상 차림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밥그릇과 국그릇을 직접 꺼내 따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제 앞에 놓일 식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뱃속 아이가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녹음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끝에 떨림이 멈췄습니다. 공포 대신 아주 차가운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앞에 조용히 밥그릇을 올려놓으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요. 부엌에서 제사상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잠시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을 씻는 척하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이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잡음 사이로 안방에서 나누던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름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출산하고 몸 약해지면 정리하기 더 쉬워.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분명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남편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손해가 너무 커. 애 낳고 나면 상황 달라지잖아. 그 말투는 평소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말투와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계산적인 느낌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추지 못한 채 그대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뱃속이 순간 단단하게 수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놀란 듯 움직이며 복부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건강 상태와 출산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몸도 약하잖아. 병원도 자주 가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동의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추고 화면을 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생각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아주 또렷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모든 상황이 저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상 위치를 다시 점검하며 접시 배열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기 위치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모습이 평소보다 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밥그릇은 내가 할게. 너는 국만 담아. 그 말은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국을 담았습니다. 남편은 식탁 근처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제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걱정이라기보다 확인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살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감싸며 힘든 척 행동하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변화가 오히려 더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동서 김주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동서는 제 배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계속 서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다 누워만 있으면 애도 약해져. 집안 분위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을 담으며 식탁 위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밥그릇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만 제자리 앞에 놓인 그릇만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치도 다른 가족과 미묘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 밥그릇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직접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아, 너는 여기 앉아. 평소와 같은 말이었지만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제 식기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뱃속 아이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유일한 증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탁 위에서 무언가가 계획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 상태로 전환하고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울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식기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손길이 유난히 제 밥그릇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만 거실에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적인 소리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저를 들기 직전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족들의 표정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표정이었고 남편은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동서는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식사는 단순한 제사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진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제 밥그릇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향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거실은 평소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사상 정리를 마친 뒤 잠시 허리를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배는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허리 아래쪽이 계속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사 준비를 서두르라는 듯 접시를 하나씩 다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움직임 하나하나를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솥에서 밥을 퍼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날과 달리 밥그릇을 한 번에 놓지 않고 하나씩 따로 담았습니다. 특히 제 몫으로 보이는 밥그릇은 가장 마지막까지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몸 힘드니까 많이 먹어야지.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식탁 옆에 서서 물컵을 정리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밥그릇과 제자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반복적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배를 받치며 앉는 순간 아이가 안에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긴장한 제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것처럼 불안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4개의 밥그릇과 국그릇이 놓였습니다. 시아버지 자리, 시어머니 자리, 남편 자리, 그리고 제 자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배치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제 밥그릇만 유난히 식탁 가장 안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그릇과 미묘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 의도된 위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서주의가 그 장면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언니 자리 좀 바꿔드릴까요? 앉기 불편해 보여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거기가 제일 편해. 그 말은 너무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누가 건드리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처럼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제 밥그릇을 한번 흘끗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시선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몸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남편의 말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진짜 걱정의 기색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수저를 바로 들지 않고 물컵부터 잡았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반찬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했습니다. 특정 반찬은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 놓았습니다. 그 행동이 우연처럼 보이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TV 뉴스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앵커의 목소리만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가 오히려 상황을 더 비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식탁 전체를 다시 살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위치, 가족들의 시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이 유독 제 식기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뱃속 아이가 갑자기 강하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식은땀이 손바닥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미정아, 국 식기 전에 먼저 먹어. 그 말은 평소보다 더 재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들며 짧게 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밥을 뜨지 않았습니다. 손을 멈춘 채 국부터 한 숟갈 떠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행동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지금 이 식탁 위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식사 자리였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아주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 대화, 시어머니의 집요한 식기 관리, 남편의 반복되는 시선. 이 모든 것이 우연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결심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늘 이 식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수저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천천히 밥그릇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숨막힐 듯 조용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와 TV 뉴스 소리만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바로 먹지 않고 국을 먼저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속이 불편한 느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식사 속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척하면서 제 앞을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먹어? 시어머니의 말이 조용히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속이 조금 답답해서요. 국부터 먹고 있어요. 그 말을 하며 일부러 배를 한번 감싸쥐었습니다. 만삭 임산부가 보일 법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식탁 전체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제 밥그릇의 위치, 남편의 자리, 반찬의 배치까지 모두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아주 조용히 한 가지 선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도 아직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면 조금만 먹고 쉬어.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친절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 뱃속 아이가 갑자기 크게 움직였습니다. 배가 아래쪽으로 묵직하게 당기며 긴장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저를 들고 밥을 뜨려는 순간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물티슈를 짚는 척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속에서 제 밥그릇과 남편의 밥그릇 위치가 미묘하게 가까워졌습니다. 동작은 너무 짧아서 누구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끝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동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반찬을 짚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TV 화면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은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뿐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짚다가 잠시 제 밥그릇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탁 위에는 자연스럽게 식기가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밥을 한 숟갈 아주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을 마셨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식사 속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제 쪽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 중에도 반찬 위치를 2번이나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제 앞에 놓인 반찬을 조금 더 가까이 밀어 놓았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될수록 제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 식탁 위에는 보이지 않는 의도가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국 더 줄까?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감정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손동작이 평소보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된 지 약 10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뱃속 아이는 여전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한 손으로 배를 살며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힘든 임산부의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아주 또렷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대화 내용, 식기 배치, 시선의 흐름. 모든 상황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밥그릇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잠깐의 확인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을 하지 않았고 시간만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진짜 일은 식사가 끝난 뒤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 쥔 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이제 곧 무언가가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사상 정리와 설거지를 바로 시작했겠지만 그날은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배를 감싸 쥔 채 의자에 잠시 기대 앉아 숨을 고르는 척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저를 힐끗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물을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고 TV 소리만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힘이 빠진 듯 천천히 일어나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 하나하나가 실제로도 힘들었지만 그날은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뱃속 아이가 간헐적으로 꿈틀거리며 긴장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주 짧은 동작이었지만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시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좀 이상한데. 그 말은 낮고 짧게 나왔습니다. 평소에 태어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통 앞에 서 있는 척하면서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손에 쥔 접시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일부러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놀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다시 앉으며 배를 한 손으로 눌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려 했지만 호흡이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서서히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사 음식이 기름져서 그런가 보네. 그 말은 너무 빠르게 나왔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설명처럼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졌어? 그 말이 나오자 집안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물컵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컵이 살짝 흔들리며 물이 식탁 위에 조금 흘렀습니다. 동서주의도 상황을 눈치챈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료일을 하는 사람답게 남편의 상태를 빠르게 살폈습니다. 형부, 배 아픈 거예요? 어지러워요? 남편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그릇을 정리하며 평소와 같은 행동을 유지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옆으로 급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상훈아,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복부를 누르며 숨을 짧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같이 먹은 음식인데 왜 상훈이만 이러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아주 잠깐 제 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동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쥔 채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몸이 불편한 임산부처럼 보이도록 호흡을 천천히 조절했습니다. 동서는 남편의 맥박을 확인하려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마를 짚은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약 30분 정도가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배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의 밥그릇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미묘하게 위치가 바뀐 식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어떤 계획의 균열이라는 것을요. 남편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대 앉아 있었지만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빛도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동서 주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의 상태를 계속 살폈습니다.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더니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냥 체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침착한 척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사 음식이 좀 기름져서 그런 거겠지. 그 말은 상황을 덮으려는 듯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배를 움켜쥔 채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식탁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식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 쥔 채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시선은 상황 전체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의 존재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파일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휘청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채 테이블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어지러워.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동서는 즉시 물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물이 조금 흘러 손등을 적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식탁과 남편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단한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몸이 불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임산부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 위치, 식사 시간, 그리고 남편의 증상이 시작된 시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같이 먹었는데 왜 상훈이만 이러는 거야? 그 질문이 떨어지자 집안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길이 아주 짧게 제 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를 감싸 쥔 채 호흡을 천천히 유지했습니다. 동서는 남편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지체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기대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복부를 누르는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와 긴장,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차가운 확신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살짝 눌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안방 앞에서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주머니 위에 올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의 밥그릇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계산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서는 이미 외투를 챙기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부축하는 동안 집안은 극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가 상황을 지휘했겠지만 그날은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만삭의 몸이라는 이유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현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손바닥에 식은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시선은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치워지지 않은 식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 오늘의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은 오히려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시간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파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며느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만으로 상황을 넘길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정막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동서가 병원으로 향한 뒤 거실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직 치워지지 않은 제사 음식과 식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급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몸을 감싸 쥔 채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 아이의 움직임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만 마음의 긴장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밥그릇 하나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동작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진 거니까 큰일 아닐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차분했지만 눈빛은 계속 식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밥그릇이 놓였던 자리 근처를 여러 번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던 녹음 파일의 존재가 다시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방 앞에서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평소처럼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제 표정을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괜찮아? 배는 안 아프니? 저는 배를 감싸 쥔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조금 놀라긴 했지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일부러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처음 보는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켜고 녹음 파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재생 버튼은 누르지 않았지만 화면의 시간 표시만으로도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남아있는 식기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밥그릇의 위치, 국그릇의 자리, 반찬의 배치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식사 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힘들었을 텐데 괜히 무리하게 했나 보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평소와 달리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괜찮았어요. 익숙하니까요.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시댁일을 도맡아 해온 제 삶 자체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 화면이 손 안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녹음 파일의 길이가 정확히 저장된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우연이 아닌 증거라는 사실을 조용히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않은 채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머님, 짧게 부른 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아까 안방 앞에서 대화를 조금 들었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상태였지만 떨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니? 그 질문은 짧았지만 경계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잠시 보여주듯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우연히 켜져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집안의 정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제 휴대폰에 고정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한 채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단호했던 집안의 중심이 잠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쥔 채 천천히 등을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더 이상 일방적인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거실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휴대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상황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치마 주머니 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채 미묘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 집안의 중심으로 군림하던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녹음했다는 거니? 낮은 목소리로 겨우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우연히 켜져 있었어요. 끄지 못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이후 거실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한 채 식탁 쪽을 바라봤습니다. 제사 음식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는 상 위를 오래 응시했습니다. 그 풍경이 마치 모든 상황의 시작점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은 한결 잦아들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차분한 확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아,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었어. 그 말은 변명에 가까웠지만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터뜨릴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파일을 다시 들으면 알 수 있겠죠.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가족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다시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동서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뒤따라왔습니다. 검사했는데 급성 위장 반응이라고 하네요. 동서의 말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식탁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탁 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밥그릇과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상훈이만 저렇게 된 건 이상하네. 그 말은 상황을 다시 원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다시 팽팽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는 불안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만삭의 몸을 감싸 쥔 채 식탁 쪽으로 몇 걸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식기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밥그릇의 위치, 국그릇의 자리,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들. 모든 것이 그날의 시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같아요.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순간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켠 채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안방 앞에서 들은 대화가 전부 녹음돼 있어요. 그 한마디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서는 놀란 눈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보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감정을 쏟아낼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저는 배를 감싸 쥔 채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이와 제 안전이 먼저예요. 그 말은 짧았지만 제 선택을 분명히 하는 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사상 위의 음식은 식어 있었고 집안의 권력의 흐름 역시 완전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저와 아이를 지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 상담과 법률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같은 집안에서 평온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 위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아이의 미세한 움직임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관계도 아닌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시작된 사건은 한 집안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침묵하며 버텨온 시간보다